숨막히는 열기 속 완벽한 찰나란 과연 존재할까? 아라는 낡은 필름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눈을 붙인 채 금빛으로 반짝이는 방콕 왕궁의 지붕을 담고 있었다. 건기의 태양은 살갗을 태울듯 뜨거웠고 공기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소음과 애쾌한 향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길거리 음식 냄새로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20살 남짓, 예술대학 사진과 학생인 아란에게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다가오는 사진 공모전, 그녀의 꿈을 향한 첫 관문이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무대였다. 그녀의 차림새는 방콕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흔했지만 왕궁의 엄격한 규정에는 살짝 아슬아슬했다.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민소매 위에 얇은 스카프를 걸쳤지만 후텁지근한 날씨 탓에 자꾸만 흘러내렸다. 통이 넓은 바지는 편했지만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길이는 아니었을까 슬쩍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지금 아란의 온 신경은 눈앞의 장면에 쏠려 있었다. 곧 근위병 교대식이 시작될 터였다. 화려하지만 절도 있는 움직임, 강렬한 색감의 제복, 그 속에서 포착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순간. 그녀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필름 위에 영원히 새기고 싶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현실과 조금 달랐다. 뷰파인더 안에서는 뜨거운 열기도 시끄러운 소음도 희미해지고 오직 피사체만이 선명하게 존재했다. 아라는 최적의 앵글을 찾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관광객들 사이를 비집고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선 근처까지 다가갔다. 조금만 더 앞으로. 그래, 바로 여기야. 그 순간 등 뒤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차갑고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란이 반사적으로 돌아보기도 전에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이동하십시오. 왕궁 근위병이었다. 그림처럼 완벽하게 각 잡힌 제복, 햇볕에 잘 그을린 다부진 얼굴.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방금 전 아란이 렌즈를 통해 본 왕궁의 금빛 첨탑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차이. 왕궁을 지키는 임무에 대한 자부심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아란의 카메라가 아닌 그녀의 흘러내린 스카프와 바지 길이를 먼저 훑어보았다. 복장 불량입니다. 왕궁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습니까? 차이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딱딱했다. 마치 잘 조율된 기계가 정해진 음절을 내뱉는 것 같았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아란에게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약간의 비난이 섞인 듯한 표정들. 아란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혹감과 수치심이 뒤섞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 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통제선을 넘었습니다. 차이는 아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엄격했다. 아니, 저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냥 각도를 잡으려고. 아란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분명 선 안쪽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쩌면 찰나의 순간 좋은 앵글에 대한 욕심에 자신도 모르게 발을 디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었다.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아란이 규칙을 어긴 문제적 방문객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했다. 근처 기념품 가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솜킷이 작게 혀를 찼다. 그는 왕궁 근처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기에 저 근위병 차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규칙에 관해서라면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엄격한 사람. 하지만 오늘은 좀 과하다 싶었다. 젊은 아가씨가 실수할 수도 있지 저렇게까지 몰아세울 필요가 있나. 솜킷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란을 바라보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하던 서양인 관광객 데이비드도 처음에는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선 복장 규정 까다로운데 저 아가씨 좀 부주의하네. 하지만 차이의 냉담하고 고압적인 태도가 이어지자 그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규칙은 규칙이지만 저건 너무 딱딱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였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차이의 요구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다. 네? 신분증은 왜? 아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사진 몇 장 찍으려다 신분증까지 요구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가방 속 지갑을 더듬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몇몇 사람들은 아예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마치 진기한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수치심과 억울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아란의 눈시울에 고였다. 그녀는 예술가였다. 세상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하고 기록하는 사람, 왕궁의 아름다움, 근위병의 위엄, 그 속에 숨겨진 찰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이렇게 큰 잘못인가? 규칙은 왜 존재하는 걸까? 전통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카메라 확인하겠습니다. 차이는 이제 아란의 낡은 필름 카메라에 시선을 고정했다. 아란에게는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안 돼요. 이건 아란은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를 가슴에 품었다. 그 안에는 아직 현상하지 않은 그녀의 시선과 열정이 담긴 필름들이 들어있었다. 차이가 만약 필름을 꺼내 빛에 노출시키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차이의 미간이 꿈틀했다. 명백한 저항. 그의 눈빛이 더욱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아란의 팔목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아란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차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사진 몇 장 찍으려 한 게 이렇게 모욕당하고 신분증까지 내놓아야 할 만큼 큰 죄인가요? 규칙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광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뜨거운 공기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아란과 차이를 주목했다. 아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여기는 신성한 곳이라고 하셨죠. 저도 존중해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전통이나 규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그 뒤에 숨어서 힘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뿐이에요. 아란의 외침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예상치 못한 항변이었다. 순순히 제지에 따를 줄 알았던 젊은 여자의 당돌한 반격. 차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아란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다. 차이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고 그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 임무를 방해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솜킷이 조심스럽게 나섰다. 근위병 양반,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그러지 마시오. 보기에도 좀 안 좋고. 데이비드도 용기를 내어 어눌한 태국어로 거들었다. 맞아요. 좀 심해요. 그냥 경고만 주면 안 돼요? 주변의 술렁임은 이제 명백히 차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차이를 촬영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더욱 늘어났고 몇몇 태국인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차이를 향해 작게 속삭였다. 차이는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난의 시선에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왕궁의 신성함과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그런데 왜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규칙을 어긴 것은 저 여자인데. 차이의 내면에서 혼란과 분노가 뒤엉켰다. 그는 엄격한 군인 집안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규율과 복종을 배웠고 왕궁 근위병이 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임무 수행. 그것만이 조국과 왕실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과거 사소한 규칙 위반이 큰 문제로 번졌던 아픈 기억도 그의 강박적인 태도에 한몫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의 신념 체계를 뒤흔들고 있었다. 아란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이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강인함마저 느껴졌다. 차이는 아란의 그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뻔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더 이상의 소란은 없었다. 다른 근위병 2명과 관광경찰 1명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차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서려 있는 듯했다.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경찰은 아란과 차이, 그리고 몇몇 목격자, 솜킷과 데이비드를 포함하여에게서 간단하게 진술을 들었다. 아란은 공식적인 처벌 대신 엄중한 경고와 함께 왕궁 구역에서 즉시 퇴장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녀의 카메라는 다행히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경찰은 필름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잠시 가져갔다가 돌려주었다.
그 짧은 순간 아라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다행히 필름은 무사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라는 허탈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등 뒤로 느껴지는 수많은 시선들이 따가웠다. 원하던 사진은 단 한 장도 제대로 건지지 못했다. 대신 얻은 것은 예상치 못한 수모와 깊은 상처, 그리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었다. 그녀는 터벅터벅 광장을 빠져나와 왕궁의 높은 담장을 따라 걸었다. 뜨거운 햇살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열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D147 Total Characters 7,844. 차이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다시 아무 일도 없어졌다는 듯 냉정하고 엄격해 보였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은 그의 내면이 결코 평온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료 근위병과 경찰이 그에게 다가와 무언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차이의 어깨가 이전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이는 것은 아람만의 착각일까?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귓가에는 아란의 마지막 외침과 군중의 술렁임, 그리고 동료들의 미묘한 시선이 계속 맴돌았다. 왕궁을 벗어난 아란은 짜오프라야 강변으로 향했다. 탁한 황토빛 강물이 더위 속에서도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강 건너편 왓 아룬 사원의 첨탑이 석양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아란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강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낡은 필름 카메라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뜨거워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듯했다. 카메라. 그녀의 눈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 그저 아름다운 순간, 진실된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규칙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내 잘못일까? 아니면 규칙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저 근위병의 잘못일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문득 솜깃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까 왕궁을 나설 때 그는 조용히 다가와 아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액땜했다 생각해, 아가씨.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어쩌면 사진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을지도 몰라. 더 중요한 것? 그게 뭘까? 아란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 답답한 마음을 강물에 흘려보내고 싶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방콕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응어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고개를 들었을 때 해는 이미 강 건너편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다.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오묘한 빛깔로 물들고 있었다. 아라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과 쓸쓸함이 함께 배어 있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렌즈캡을 열고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갔다. 렌즈를 통해 본 노을은 현실보다 더 강렬하고 드라마틱했다. 하지만 아라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만 담아두기로 했다. 어쩌면 솜깃 아저씨의 말처럼 오늘 그녀는 사진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규칙과 자유, 전통과 개인, 권위와 존중. 그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들에 대해서 말이다. 아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방콕의 아름답고도 혼란스러운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날 찍지 못한 사진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또렷한 장면 하나가 새겨졌다. 한편 교대식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온 차이는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땀에 젖은 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몸에 배인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각자 할 일을 했지만 차이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아까 광장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보고되었을 터였다. 상부에서 어떤 질책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차이는 눈을 감았다. 다시금 아란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던 그 당돌한 눈빛. 규칙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그 질문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차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규칙은 질서를 유지하고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왕궁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엄격함은 필수적이다. 그 여자는 명백히 규정을 어겼고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자신의 행동에 과도한 면은 없었을까? 규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차이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이 불쾌한 감정을 떨쳐버리려는 듯 거칠게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얼굴을 적셨지만 마음속 열기는 식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라는 늦잠을 잤다. 어제의 피로와 감정 소모가 컸던 탓이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보니 방콕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툭툭 소리, 오토바이 경적 소리,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아란에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카메라 가방을 열었다. 어제 돌려받은 필름통이 보였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장면들이 담겨 있을까? 왕궁의 화려함? 근위병의 위험?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항변하던 자신의 모습? 어쩌면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라는 필름을 꺼내 현상소에 맡길지 잠시 망설였다. 어제의 기억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아직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빈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오늘은 아무것도 찍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저 걷고 보고 느끼고 싶었다. 복잡한 시장 골목을 지나고 향냄새 자욱한 작은 사원을 기웃거리고 이름 모를 과일을 파는 노점상 앞에서 잠시 멈춰서기도 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양한 표정이 있었다. 웃음, 무관심, 피곤함,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흐르는 삶의 고담과 희망. 아라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 결정적인 순간에만 집착해왔다는 것을. 완벽한 구도, 극적인 장면, 강렬한 메시지. 하지만 삶은 그런 특별한 순간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범하고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삶을 이루고 그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왕궁에서의 일은 분명 상처였지만 동시에 예기치 않은 선물이기도 했다. 그것은 아란에게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규칙과 자유, 전통과 개인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존중이란 무엇인지. 하지만 이제 막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며칠 후 아라는 용기를 내어 어제의 필름을 현상했다. 인화된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대부분은 초점이 흔들리거나 구도가 엉망이었다. 왕궁의 화려함은 필름 위에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근위병 교대식의 장엄한 모습도 없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있었다. 자신을 제지하는 차이의 굳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스치던 아주 짧은 순간의 당혹감, 웅성거리며 자신과 차이를 바라보던 관광객들의 다양한 표정들,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던 솜깃의 주름진 옆모습, 그리고 눈물이 맺힌 채 무언가를 항변하려는 듯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초점 나간 사진 한 장. 그 사진들은 결코 공모전에 낼 만한 작품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란에게는 그 어떤 완벽한 사진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실패의 기록이자 성장의 증거였다. 그녀는 사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씁쓸함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아라는 공모전의 다른 사진들을 출품하기로 했다. 방콕의 뒷골목에서 만난 아이들의 웃음, 새벽 시장의 활기찬 풍경, 짜오프라야 강변의 고요한 노을. 그녀의 시선이 담긴 평범하지만 진솔한 순간들이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사진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시간이 흘러 아라는 여전히 방콕의 거리를 누비며 사진을 찍었다. 때로는 여전히 규칙과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깊어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더 신중해졌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이제 화려함이나 극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평범한 삶의 모습과 인간적인 감정들이 더 많이 담기기 시작했다.
가끔 왕궁 근처를 지나갈 때면 아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근위병들을 보곤 했다. 그들 중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움이나 반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방식이 항상 옳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아라는 카메라를 들어 멀리서 근위병들의 모습을 담았다. 이번에는 통제선을 넘지도 금지된 앵글을 탐하지도 않았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그들의 존재를 기록할 뿐이었다. 셔터를 누르는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평온했다. 어쩌면 진정한 결정적인 순간이란 극적인 사건 속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아라는 생각했다. 뜨거운 방콕의 태양 아래 그녀의 필름 카메라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차이에게도 그날의 일은 작은 파문으로 남았다. 상부의 공식적인 질책은 없었지만 직속상관은 그를 따로 불러 왕궁의 품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문객들에게 불필요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충고를 건넸다. 그것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조언에 가까웠지만 차이에게는 충분히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 후로 차이는 여전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규정을 어긴 방문객을 발견했을 때 그는 예전처럼 즉각적이고 강압적으로 제지하기보다 잠시 상황을 지켜보며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려 했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이전과 같은 노골적인 비난이나 위압감은 조금 줄어든 듯했다. 물론 그의 근본적인 신념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규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왕궁 근위병으로서의 자부심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규칙의 문자 너머에 있는 정신에 대해 아주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엄격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약간의 융통성이나 인간적인 이해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차이는 평소처럼 초소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갔다. 그때 그의 눈에 한 무리의 어린 학생들이 들어왔다. 인솔 교사와 함께 왕궁 견학을 온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몇몇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속삭였다. 그중 한 남자아이가 실수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아이스크림은 뜨거운 바닥 위에서 빠르게 녹아내렸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청소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아이와 교사에게 주의를 주어야 했다. 하지만 차이는 잠시 망설였다. 울먹이는 아이의 얼굴과 난처해하는 교사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차이는 조용히 초소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통과 걸레를 들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을 닦기 시작했다. 아이와 교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딱딱하고 무섭게만 보였던 근위병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 바닥을 다 닦은 차이는 아이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부동자세를 취했다. 아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교사에게 달려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손킷이 빙그레 웃었다. 저 돌부처 같은 양반이 웬일이람. 그의 눈에는 차이의 작은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흐뭇하게 비쳤다. 차이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규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때로는 작은 친절과 이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오늘 처음으로 몸소 체험한 것인지도 모른다. 방콕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의 강철 같던 규율 속에도 아주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아라는 어엿한 사진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시각과 따뜻한 감성이 담긴 사진들로 조용히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필름 카메라를 고집했고 방콕의 거리와 사람들의 일상을 꾸준히 렌즈에 담았다.
가끔 그녀는 예전 사진들을 꺼내보곤 했다. 그 중에는 왕궁 앞에서 찍었던 초점도 맞지 않고 구도도 엉망이었던 그날의 사진들도 있었다. 이제 그 사진들을 보면 씁쓸함보다는 아련한 미소가 먼저 떠올랐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열정과 서투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얻었던 성장의 기억. 그것은 그녀의 사진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어느 날 아라는 한 갤러리에서 작은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전시회의 주제는 방콕의 숨결이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찍어온 방콕의 다양한 모습들, 화려한 사원과 소박한 골목길, 활기찬 시장과 고요한 강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갤러리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사진들을 감상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이 아란의 눈에 띄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특히 그의 반듯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그랬다. 아란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제 사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아란은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예전 왕궁 근위병 차이였다. 아, 차이 역시 아란을 알아본 듯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사진들이 아주 인상적이군요. 특히 이 사진이. 그가 가리킨 것은 왕궁 근위병들의 뒷모습을 멀리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굳건하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고독함과 책임감,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가 함께 느껴지는 듯한 사진이었다. 오래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란이 담담하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란은 과거의 일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차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미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내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소. 젊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아라는 예상치 못한 사과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서툴렀는걸요.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요. 배웠다니 다행이군요. 차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예전의 그 딱딱한 표정과는 사뭇 달랐다. 세월은 그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듯했다. 혹시 지금도 왕궁에서 근무하시나요? 아란이 물었다. 아니요. 몇 년 전에 전역했소. 지금은 작은 경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소.